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경우의 수입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미로 게임을 접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미로를 빠져나오기 위해 천천히 길을 찾아가다 막다른 골목이 나오면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그 누구도 미로를 쉽게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로는 바로 우연성에 의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연성이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밖에 우연성에 의한 게임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손으로 세 가지 모양을 만들어 차례나 승부를 결정하는 방법인 가위바위보 게임과 각 면에 1부터 6개의 점이 새겨진 정육면체 모양의 게임 도구인 주사위를 가지고 노는 게임이 바로 우연성에 의한 놀이입니다. 우연성과 관련해서 흔히 확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확률이 대충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확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와 관련된 용어를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과 사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즉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이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 등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 시행 중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칭합니다. 사건 하니까 강도, 살인사건과 같이 무서운 일들만 생각난다고요? 사전적인 의미와 수학적인 의미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란 말도 좀 생소하죠? 그럼 시행과 사건에 대한 수학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어느 것이 시행이고 어느 것이 사건인지 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친구 A와 B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3회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친구 C는 A가 2번 이상 이길 것이라고 말하며 친구 D는 B가 3번 모두 이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시행과 사건의 정의에 맞춰 질문의 답을 찾아봅시다. 시행,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 두 친구 A와 B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행위가 바로 시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건, 시행 중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결과. 네, 맞습니다. A가 2번 이상 이기는 경우 또는 B가 3번 모두 이기는 경우가 바로 사건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이번엔 주사위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은설이와 은찬이는 엄마가 사준 초콜릿 10개를 다음과 같이 나눠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단, 여기에 사용된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정육면체 주사위입니다. 첫 번째 규칙. 주사위를 던져 짝수 또는 3의 약수가 나오면 은설이가 초콜릿 하나를 먹는다. 두 번째 규칙. 주사위를 던져 홀수 또는 2의 약수가 나오면 은찬이가 초콜릿 하나를 먹는다. 여기서 시행과 사건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은설이와 은찬이가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가 바로 시행이며 주사위를 던져 짝수 또는 3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와 홀수 또는 2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가 바로 사건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초콜릿을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사건 1과 2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즉 주사위 눈의 개수를 하나씩 확인해보면 손쉽게 질문의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사위 눈이 짝수 또는 3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짝수 2, 4, 6과 3의 약수 1, 3이 나오는 경우로 총 5가지입니다. 그렇죠? 둘째, 주사위 눈이 홀수 또는 2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홀수 1, 3, 5와 2의 약수 1, 2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숫자 1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주사위 눈이 홀수 또는 2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총 4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즉,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게임은 은설이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게임입니다. 과연 은설이도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처럼 실생활 속에서는 다양한 시행과 사건이 존재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주사위를 한 번 던져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바로 주사위 눈의 숫자가 1, 2, 3, 6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즉, 경우의 수는 4가 된다는 말이죠. 2번 1부터 10까지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중 한 장을 뽑아 12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는 바로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가 1, 2, 3, 4, 6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즉 경우의 수는 5입니다. 가끔 학생들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몇몇 사항을 빼먹거나 또는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 계산할 때가 있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찾아야 한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번엔 여러 예시를 통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짝수가 나오거나 3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무엇일까요? 단, 여기에 사용된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정육면체 주사위입니다. 일단 주어진 사건을 낱개의 사건으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무엇인지만 잘 확인하면 손쉽게 주어진 상황을 낱개의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숨어있는 접속사는 또는입니다. 그렇죠? 그럼 낱개의 사건 1과 2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각각 찾아보겠습니다. 사건 1. 주사위를 한 번 던져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숫자 2, 4, 6이 나오는 경우로서 경우의 수는 3입니다. 그렇죠? 사건 2. 주사위를 한 번 던져 3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숫자 1, 3이 나오는 경우로 경우의 수는 2입니다. 따라서 주사위를 한 번 던져 짝수가 나오거나 3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낱개의 사건 1과 2의 경우의 수 3과 2를 합한 값 5와 같습니다. 맞나요? 보아하니까 낱개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다른 예시도 살펴볼까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 홀수가 나오거나 2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낱개의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주사위를 한 번 던져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숫자 1, 3, 5가 나오는 경우이므로 경우의 수는 3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사위를 한 번 던져 2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숫자 1, 2가 나오는 경우이므로 경우의 수는 2입니다. 과연 여기서도 낱개의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단순히 더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건 1과 2에 모두 주사위 눈이 1이 나오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복된 경우는 한 번만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즉, 낱개로 분리된 사건 1과 2의 경우의 수 3과 2를 합한 값 5에서 중복된 경우의 수 1을 뺀 값, 즉 4가 바로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사위를 한 번 던져 경우의 수가 나오거나 2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4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앞으로 이렇게 낱개로 분리된 사건에서 중복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기서 중복된 경우가 없다는 말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복된 경우가 있다는 말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동사를 멈춘 채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당연히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보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럼 먼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수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각 사건 A와 B의 경우의 수를 각각 M, N이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입니다. 이것을 경우의 수에 대한 합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보안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전체 사건을 낱개의 사건으로 잘 분리하기만 하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즉 합의 법칙을 활용하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찾는 것은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3개 이상일 경우에도 합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두 주사위 눈의 합은 2부터 12까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눈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는 5와 10분입니다. 이제 주어진 내용을 낱개의 사건으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사건 1, 두 주사위 눈의 합이 5가 되는 경우와 사건 2, 두 주사위 눈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로 분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과연 낱개로 분리된 사건 1과 2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일까요? 네, 맞습니다. 주사위 눈의 합이 5이면서 10이 될 수는 없으므로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낱개의 사건에 대하여 합의 법칙을 적용해야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낱개의 사건 1번과 2번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편의상 두 주사위를 A와 B로 놓은 후 주사위 A, B의 눈의 숫자를 순서상 X, Y로 표현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사건 1에 대한 경우의 수는 4이며 사건 2에 대한 경우의 수는 3입니다.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합의 법칙을 적용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바로 4 플러스 3, 즉 7이 됩니다. 잠깐, 주사위 눈이 1과 4가 나오는 경우와 4와 1이 나오는 경우가 서로 같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두 주사위를 구분하여 경우의 수를 따져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쌍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내용을 낱개의 사건으로 분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낱개로 분리된 두 사건 1번과 2번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일까요? 문제에서 카드를 동시에 뽑았다고 하여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단정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동시에 카드를 뽑는 행위와 낱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12이면서 동시에 18이 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즉, 두 사건 1과 2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사건 1, 두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의 곱이 12가 되는 경우는 1과 12, 그리고 2와 6, 그리고 3과 4가 나오는 경우뿐이므로 사건 1의 경우의 수는 3입니다. 그렇죠? 사건 2, 두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의 곱이 18이 되는 경우는 1과 18, 그리고 2와 9, 그리고 3과 6이 나오는 경우뿐이므로 사건 2의 경우의 수 역시 3입니다. 여기에 합의 법칙을 적용하면 정답은 바로 3 플러스 3, 즉 6이 됩니다. 가끔 두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의 곱을 확인할 때 순서쌍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3과 4의 카드를 뽑는 경우와 4와 3의 카드를 뽑는 경우가 서로 다를까요? 여러분, 문제에서 주어진 카드를 어떻게 뽑았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동시에 뽑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3과 4의 카드를 뽑는 경우와 4와 3의 카드를 뽑는 경우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순서쌍을 활용하면 틀린 답을 도출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에서 카드를 순서대로 뽑았다고 했다면 3을 먼저 뽑고 다음에 4를 뽑는 경우와 4를 먼저 뽑고 나중에 3을 뽑는 경우로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순서쌍을 활용하여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순서대로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죠? 이렇게 말 한마디 차이로 그 결과값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동시에 순서대로 서로 다른 연달아 등의 용어가 나올 경우에는 꼭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더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두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눈의 합은 2부터 10위까지입니다. 그렇죠? 이 중 9 이상인 수는 당연히 9, 10, 11, 12가 되겠죠? 즉, 두 주사위를 던져 눈의 합이 9 이상인 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말은 주사위 눈의 합이 9인 경우, 10인 경우, 11인 경우, 12인 경우를 모두 찾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또는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장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문제가 훨씬 쉬워졌죠? 이제 주어진 내용을 낱개의 사건으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아하니 분리된 네 사건 1, 2, 3, 4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군요. 9이면서 10이 되고 11이 되고 12가 되는 숫자는 없잖아요. 즉 여기서 우리는 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풀이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셨나요? 가끔 모양이 똑같은 주사위 두 개를 던졌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주사위를 구분하지 않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두 주사위를 하나의 주사위로 계산하는 것은 분명 틀린 계산입니다. 즉 반드시 두 주사위로 구분하여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면에서 보이는 두 문제의 정답은 똑같습니다. 아셨죠? 이번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 사건을 접속사 그리고를 기준으로 낱개의 사건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사건 1과 2가 동시에 일어나는지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지 파악해 볼 차례입니다. 과연 은설이가 던진 주사위 눈이 6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규민이가 던진 주사위 눈이 짝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즉, 두 사건 1과 2는 동시에, 즉 모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각 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앞서 문제에서는 은설이가 던진 주사위 눈이 6의 약수가 나오고 규민이가 던진 주사위 눈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은설이의 주사위가 1이 나오고 규민이의 주사위가 2가 나오면 됩니다. 또는 은설이의 주사위가 3이 나오고 규민이의 주사위가 6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두 사건이 언제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찾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사건 1과 2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순서상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참고로 순서상 x, y에서 x는 은설이가 던진 주사위 눈의 숫자를, 그리고 y는 규민이가 던진 주사위 눈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낱개의 사건 1과 2의 경우의 수를 서로 곱하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즉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서는 낱개로 분리된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서로 곱하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개념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곱의 법칙.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각 사건 A와 B의 경우의 수를 각각 MN이라고 하면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 됩니다. 이것을 경우의 수에 대한 곱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는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는 합의 법칙을 적용하면 될 테니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시에라는 말을 시간적으로만 따져서 해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와 수학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음 예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건 1과 2는 동시에 일어날까요? 즉 처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고 또다시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도 짝수가 나올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두 사건은 항상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즉 고배 법칙에 따라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즉 9가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문제 속에 그리고, 함께, 모두, 연달아 등의 용어를 보았다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항상 언제든지 동시에 일어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끔 동시에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 그것은 고배 법칙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고배 법칙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 풀이 과정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몇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 풀이 과정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무늬 모양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낱개의 사건, 즉 세 종류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고배 법칙을 적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 풀이 과정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공의 숫자가 0부터 3이라면 공 2개를 차례로 꺼내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나올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그렇습니다. 10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숫자가 3개뿐이므로 10의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를 꺼내는 경우의 수가 4가 아닌 3이 될 것입니다. 0은 10의 자리 숫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물론 1의 자리의 경우 앞서 풀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공 하나를 꺼냈으므로 1의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를 꺼내는 경우의 수 또한 3이 될 것입니다. 가끔 어떤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또는에는 합의 법칙을 그리고에는 고배 법칙을 적용하여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이제 아시겠죠? 아무 생각 없이 또는이 나왔다고 해서 합의 법칙을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 문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꺼낸 숫자가 6의 약수 1, 2, 3, 6이고 8의 약수 1, 2, 4, 8인 수는 1과 2 두 개뿐입니다. 그렇죠? 경우의 수는 2가 됩니다. 만약 아무 생각 없이 고배 법칙을 적용했다면 다음과 같이 엉뚱한 답을 도출했을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잘못된 풀이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셨나요? 앞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가 나왔다고 해서 고배 법칙을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럼 경우의 수와 관련된 응용 문제 풀이 순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와 관련된 응용 문제 풀이 순서. 첫째, 주어진 내용을 낱개의 사건으로 분리합니다. 둘째, 낱개의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각각 찾아봅니다. 셋째,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지 그렇지 않은 사건인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면 합의 법칙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면 고배 법칙을 적용합니다. 넷째, 중복된 경우가 있다면 중복된 경우를 빼줍니다. 참고로 복잡한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주어진 내용을 낱개의 사건으로 잘 분리하게만 하면 게임 끝입니다. 이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할게요. 가끔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암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유사한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각자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